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생선은 동쪽, 육고기 서쪽, 어동 육서.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을 놔야 한다. 조율 이씨. 추석을 앞두고 집집마다 이런 규칙들 따지느라 신경 쓰고 또 이런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먹거리를 평균 30만 원어치씩 구매하느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추석 이후 이혼율이 급증할까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란할 수 있는 이 상차림과 차례상 규칙들 반드시 꼭 지켜야만 했던 우리의 전통 의례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 추석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다양한 예식들에 대해서는 형식보다 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전문가와 알아봅니다. 자, 서울 서초구에 재능기부단체가 떴습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인데요. 서초 골든 클럽이라고 합니다. 법률이나 의료, 재무, 예술, 건축,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전문성을 띈 60세 이상 88명이 뭉쳤다고 합니다. 서초구의 노인 인구가 16%가 넘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도와주기 위해서 발족했다고 하는군요. 주민센터나 학교, 복지관에서 강연, 공연 또는 상담 등의 형태로 재능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은 잘 계승하고 주위에 전파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오늘 아침부터 야구 해설가 하익성 씨의 비보 소식에 좀 저희가 늦게 출발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기다리셨죠? 양해 부탁드리면서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또 관계자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첫 곡은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 준비했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추석 연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차례상 고민, 차례 예절 같은 것들 한 번씩 더 따져보고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꼭 이래야만 한다. 꼭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들 샵 0945번으로 참여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추석에 꼭 일만 하지 않아도 그리고 쉬면서 놀면서 보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6.25 예절의 전문가들이죠. 성균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균관의 박광영 의례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추석을 앞두고 이제 이 차례상, 일단 차례상과 제사상이 다르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정말 다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제사라고 그러면 관원 상제 중에 하나인데 그 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안전과 복을 기원하고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이 바로 이제 제례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흔히 가정에서 자손들이 참여해가지고 조상을 기리는 의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보통 이제 제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봄과 가을, 겨울, 여름에 지내는 사시제가 있고 그리고 입춘에 지내는 선조제, 그리고 예.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가 있고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직계조상이 지내는 제일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추석이라든지 설가 같은 그 명절에 지내는 차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차례라는 것은 추석이나 설가 같은 명절에 간단한 음식을 사용해서 조상님께 예를 갖추는 것을 갖다가 차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음식이라면은 지금처럼 육전이나 아니면은 전, 다른 육포, 과일들, 이런 것들을 상다리 부러지게 올려놓잖아요. 보통. 네. 그렇게 떠올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단한 수준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럼 먼저 사실 그 상다리 부러진다는 이 말 자체는 보통 이제 기제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자 가리를 근간을 해가지고 예. 여기 어떻게 그 상을 차리라라고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사상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지만 예. 이제 차례상 같은 경우는 앞에 말한 듯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명절에 올리기 때문에 예. 그 때에 나오는 음식 예를 들면 추석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편이라든지 그리고 설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떡국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상차림하고 차례상을 지내는 어떤 그 상차림을 갖다 사람들이 혼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제사 차례상 이렇게 아예 그냥 붙여서 쓰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거 제사상과 차례상을 구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걸 구분해서 보는 게 전통적으로는 맞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그 근대화되는 과정도 있었고 예. 사실은 또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상당히 그 민족 문화가 마셔야 되는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유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 문화의 어떤 그 축이었는데 예. 그런 것 스스로가 이제 뭐 강압에 의해서 마셔되었고 또 그리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문화는 낡고 그 안 좋은 거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 문화를 갖다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 지금도 어떤 그 교육이 어떤 그런 부재라고 하겠죠. 그런 그 차례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이 대해서 어떤 그 명확한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다 보니까 어허.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례상과 제사상을 약간 그 구분하지 않고 그 상다리 크게 이것저것 이제 차려가지고 여러 가지 규칙까지 따지는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는 언제쯤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선시대에는 어차피 그 유교란 어떤 그런 그 틀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었는데 네. 이제 일제강점기 지나고 그리고 이제 그 광복된 이후에 근대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교 문화는 남녀 차별이라든지 뭐 정근대적인 뭐 봉건 유물이라고 사실은 비난과 왜곡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떤 그런 올바른 어떤 그런 전통보다는 그냥 이제 그 이제 산업화된 이후에 그 관습에 의해서 조금 어떤 그 이런 어떤 재래의 어떤 그런 의미가 다소 이제 어긋나고 그릇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산업화 이후면은 뭐 한 6, 70년대 이후부터 슬슬 이런 풍토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그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종갓집을 중심으로 일부 이제 이런 것이 전통문화 지켜져 왔는데 네네. 그 이후에 나중에 다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 풍요로운 어떤 그런 삶을 누리다 보니까 예. 다시 이제 우리 옛 전통을 찾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이제 무분별하게 우리가 좀 수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방송을 듣고 있다가, 그러면은 이번 추석 때 굳이 이것저것 많이 안 사도 될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것만은 지키자. 이런 게 있을까요? 이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하다. 어떤 그런 음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참 이 부분은 또 참 어려운 부분인데 네. 분명히 차례 같은 경우는 간단한 음식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내가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조상님이잖아요. 예. 조상님을 지낼 때 사실 이거는 이미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살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갖다가 공경하고 존경하는 어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음식을 올리라라고 제가 참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 그렇지만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사상에 이제 기준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조금만 더 줄여가지고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밥이라든지 국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간단한 어떤 그런 안주류가 흔히 뭐 어떤 저기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어떤 그 과일 종류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 보면 지금 그 말씀하셨던 우리가 많이 보통 하고 있는 뭐 상다리 휘어질 정도는 아니겠죠. 네. 아, 그런 어떤 차례상에 대한 기준이 뭐 문헌이나 뭐 고문헌이나 뭐 이런 데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물론 이제 그 뭐 홍동백서라든지 뭐 조일시지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마치 이제 어떤 그 법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물론 이런 부분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예세에는 사실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다만 이거는 이제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과일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예서에서도 어떤 그런 과일의 어떤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기되지 않고 있고 예. 항상 그 상 앞에 보면 그냥 과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절이라든지 지방에 따라 가지고 그 과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이지 그 지금 우리가 이 반드시 어떤 과일을 쓰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관습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아니 것 뭐 같아요. 홍동백서, 붉으면 동쪽, 흰색이면 서쪽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기도 하고 뭐 좌포 우회, 육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규칙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홍동백 선의 조율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예. 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동육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있어요. 어동육서는 왜냐하면 있고. 이제 생선은 동쪽에 두고, 네. 그다음에 육고기는 서쪽에 둔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예의 어떤 그런 근거를 보면 중국이잖아요. 예. 그 중국에서 위치로 봤을 때는 동쪽이 바다고 서쪽이 산악지대다 보니까 예. 그런 어떤 그런 자연 풍토를 가지고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응용한다고 보시면 아하. 돼요. 그래서 얘라는 것이 보면 예. 우리는 사람이 어떤 그런 그 인정으로서도 나오지만 자연의 어떤 그런 현상이라든지 원리를 갖다가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뭐 홍동백선의 조율시는 사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관습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 예. 어동육서라든지 뭐 자포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떤 그런 어느 정도 어떤 그런 근거를 두고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런데 예. 너무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너무 이제 그 집중을 하는 것은 예의 어떤 그런 그 본질을 왜곡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성균관의 박광영 의례부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추석과 어떤 이 명절상 예절, 특히 뭐 차례상, 제사상 이쪽에서 뭐 전문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자, 이게 간소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차례상 같은 경우는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음식 장만 비용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이번에 그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좀 비싸다 싶을 정도긴 한데 이 정도로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차례라는 의미 자체가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도 이제 명절 같은 경우는 네. 차례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이는 그 자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모여가지고 그분들 그 모이는 그 자리에 너무 지나치게 차례상에만 집중하는 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모이는 그것 자체 그리고 그렇죠. 마음, 예. 정성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정말 심한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조상께서 고인께서 만약에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뭔가 탄산음료를 좋아하셨다. 네. 뭐 그런 경우 뭐 탄산음료를 그 추석 차례상에 올려놔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후손들 입장에서 인정이겠죠. 그렇지만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음식으로서 올릴 수는 있을 거라 올려도 뭐 무방하다 생각이 드는데 예. 대신에 우리가 술 대신에 올린다는 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기본적인 거는 갖추되 네. 그 정도는 어느 집안 분위기상 충분히 어떤 뭐랄까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집안이 어떤 그런 예서에도 보면 형편의 유무에 따라서 하라고 했으니까 예. 형편이 그 넉넉한 분들은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너무 간단히 한다든지 예.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한다든지 이건 어찌 보면 올바른 어떤 그런 그 예가 아니겠죠. 그리고요, 그 차례 지낼 때 왜 남자만 절을 하는 집도 있기도 하고, 여자 같은 경우 무조건 치마를 입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집집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런 어떤 차례 예절, 풍습, 이런 것도 좀 뭔가 그 예전의 기준과 좀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건 어찌 보면 좀 유교가 어찌 보면 왜곡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왜곡됐다. 사실 전통 우리 유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그 제례를 참여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은 사실은 동등한 어떤 그런 입장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약간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그 자체가 어떤 차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제례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참석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정기를 해가지고 어떤 그 예를 갖다 갖추는 것이지 여성이라 해가지고 차별한다든지 이거는 올바른 어떤 그런 그 모습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부엌에 이렇게 남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왜 그 7731번님 문자 주셨는데 저희 할머니 전 부치실 때 뭐가 떨어진다고 손주인 저는 굳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문자도 아까 왔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좀 그러면은 아니다. 남자도 어떤 음식을 장만하고 같이 뭐 설거지하고 이런 모든 차례 준비와 이 모든 과정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것. 이것도 어떤 유교적인 전통에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 어긋나지 않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은 좀 유교의 어떤 그런 그 오해도 있겠지만 또 유교의 어떤 역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풍조가 있었었는데 남성 중시 어떤 그런 풍조가 있었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남녀가 같이 참여함을 했죠. 특히 이제 남자들이 여성들의 어떤 그런 일의 어떤 어려움을 갖다가 먼저 안다 그러면 예. 그것을 어떤 나중에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제 살아있는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부모들이 어머니가 일을 하는데 남편이
그 일을 도우고 있을 때 자녀들이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허. 이 우리 제사 문화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누구만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같이 일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화합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께 감사 예를 올리는 어떤 그런 축제의 장이면서도 하나의 어떤 그런 교육의 어떤 그런 장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바꿔져야지 예. 이 부분은 그 어떤 사람들만의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일이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불편을 끼치게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유교 어떤 교육과 전통의 중심이랄 수 있는 성균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좀 제대로 왜곡되지 않고 지켜지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의견들 문자로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 박광영 의뢰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로 넘어왔고요. 맛있는 여행 떠날 준비하시고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그 회사 예술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미술관을 열었다면서요? 그 회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 길을 열었다면서요? 세상에나 그 회사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한 연구소를 열었다면서요? 대체 무슨 회사길래? 내가 가진 것을 활짝 열고 나누면 좋은 생활은 더 좋아진다고 믿는 아메이입니다. 25주년 아메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자,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이은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비 내리는 호남선의 종착역이죠. 목포. 목포군요. 목포에 가면, 그곳에 가면 님과 함께 가야 할 것 같은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요? 네. 어디입니까? 바로 목포 구시가지에 자란 남진 야시장이에요. 남진 야시장. 그래서 꼭 님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분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맞아요? 남진 씨의 고향이 목포 야시장이에요. 네. 목포예요. 그래서 네. 그 우리나라 최초로 가수의 이름을 딴 시장이 바로 남진 야시장입니다. 그렇군요. 목포는 원래 일찍이 항구와 기차로 사람과 물산이 몰렸던 도시여서 곳곳에 약간 다채로운 시장의 풍경이 남아있는데 네. 이 시장 또한 그중 한 곳이에요. 이 남진 야시장은 낮과 밤의 풍경도 그리고 이름도 달라요. 낮에는 자유시장이란 이름으로 여느 시장과 비슷하게 영업을 하다가 네. 금요일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 노점이라고 그러죠. 바퀴가 달린 그 노점들이 모여가지고 중앙 입구와 통로에 그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데 네. 50여 개의 노점들이 다채로운 먹거리와 풍경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다채로운 먹거리와 네. 풍경, 그리고 가수 남진 씨의 이름을 딴 네. 야시장.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 딱 가면 시장 입구에 가면 여행자를 반기는 건 상인이 아니라 바로 남진 씨가 반겨요. 그러니까 미끈하게 빗어넘긴 머리에다가 커다란 마이크를 든 조형물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남진 씨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시작을 합니다. 포토존이 있군요. 완전 대표적인 포토존이에요. 네. 그리고 진짜 이 시장의 백미는 단연 먹을 거래요. 전라도와 바다가 있잖아요. 야, 이거 뭐 정말 끝판왕이군요. 그러니까 한국의 도시답게 일단 싱싱한 해산물로 만든 먹거리가 풍성한데 먼저 목포 낙지잖아요. 네. 낙지 호롱부터 시작해서 문어꼬치, 홍어 등 지역 토속 음식점도 있고요. 예. 또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뭐 붕어빵 모양의 크로아상부터 해서 커다란 토치를 구운 철판 스테이크, 크레페, 쇠고기를 얹은 불초밥, 또 빵 속에 스프를 넣은 빠네스프 같은 메뉴들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취향껏 입맛껏 음식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꽤 많이 와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관광을 하다 보면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은 네. 어느 시간 저녁 때 보니까 관광버스가 시장 앞에 이렇게 관광객들 이렇게 부려놓더라고요. 그럼 다양한 분들이 주말 저녁이면 오셔가지고 취향껏 가는데 네. 또 이 시장에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남진시를 테마로 한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음악이 빠지지 않아요. 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DJ 박스가 있고요. DJ 박스가 네,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음악다방처럼 DJ가 음악을 선곡해 주는데 남진시 음악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지금 시장인 거죠. 네. 야시장. 네, 신청곡도 가능하고 입담도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네. 특히 주말 저녁 같은 경우에 이른 시간은 아니고 좀 늦은 시간이 되면 이 DJ 박스 아래 무대가 있는데 여기서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져가지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쉬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드시다가 공연도 보시다가 그러니까 흥겨운 음악에 약간 춤도 추시다가 즐겁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그 남진 씨를 테마로 하다 보니까 좀 음악과 그렇죠. 음식이 빠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일단 뭐 그 중에서도 이거는 꼭 먹어봐라 하는 추천하는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철판 위에다가 철판 자체로 굽는 게 아니고 커다란 토치로 큐브 스테이크를 해주시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줄을 좀 서야 되긴 하지만 네. 이거 한 컵에 6,000원인지 줄을 서야 되긴 하지만 6,000원이에요? 네. 어. 보통 2, 3,000원 정도 하는데 조금 고가이긴 한데 네네. 정말 큐브 스테이크 쇠고기를 막 구수하게 구워주시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요 깍둑썰기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철판 위에 구워주시는데 네. 일단 그 굽는 모습의 포스와 냄새 때문에 불맛. 딱 가시면 가장 줄 많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곳의 명물이군요. 네. 자, 그 먹을 것들 외에도 혹시 또 뭐 구매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목포가 야시장이 약간 저녁에 문을 열어요. 네. 하절기, 동절기 좀 다르서 6시, 7시에 문을 여는데 목포까지 갔는데 야시장만 보고 오시기 좀 그렇잖아요. 또 다른 것들. 제가 좀 추천을 드리자면 목포역을 중심으로 목포역 뒤편으로 가면 바로 야시장이 있고요. 목포역 앞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목포를 상징하는 유달산이 있어요. 네. 저는 항상 유달산 올라갈 때 느끼지만 예나 지금이나 목포 유달산에 딱 올라가면 고향 같은 푸근함이 있는 바다 풍경이 착 펼쳐지고 저 앞에 산막대도 보이고 바다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옛날 드라마에서부터 어떤 고향집의 느낌 같은 그 시골 바다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네. 목포에 가면 꼭 한번 그 유달산에 올라가 보거든요. 그리고 네. 유달산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길에 보면 그 유달산 인근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과거 근대 건축물들이 모여 있는 약간 역사의 거리 같은 곳들이 있어요. 근대 문화 거리. 네. 이 거리를 찬찬히 걷다 보면 약간 세트장 같은 느낌도 들고 또 그 사이사이에 되게 멋스러운 카페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리셔가지고 유달산 한번 올라보셔가지고 근대문화 거리를 이렇게 돌아보신 다음에 천천히 그 앞쪽 바닷가 쪽으로 가면 유달산 유원지가 있어요. 목포에 끝내주는 야경을 볼 수 있는 그 장소인데 분위기가 괜찮나요? 목포대교 야경이 되게 멋있어요. 네. 그 야경을 보시고 나서 야시장으로 가시면 적절한 딱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데이트 코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들 가더라고요. 그렇게. 관광객 개념으로 이제 뭐 버스를 대차해서 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곳은 찬찬히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근방이어서 네네. 하루 정도 약간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걷는 여행으로 쭉 좋다.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먹는 거는 야시장에서 끝내면 됩니까? 목포 하면 또 하나의 추천드릴 게 있는데 제가 요새 꽂힌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목포 뭡니까? 가면 목포 하면 뭐 홍어나 뭐 민어나 뭐가 많지만 목포에서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 갈치예요. 갈치. 목포는 먹갈치인데 목포 토박이들 사이에 유명한 맛집으로 통하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네. 이 갈치집의 특징은 뭐냐면 갈치 아래에 무와 더불어서 고구마 줄거리를 넣어줘요. 고구마 줄거리에다가 물을 깔고 그 먹갈치 토막을 넣어서 자글자글 매콤하게 졸여내는데 정말 갈치도 갈치 맛인데요. 일단 밥에다가 갈치의 향을 품은 매콤한 고구마 줄기를 밥에 척척 올려서 드시면 밥이 끝없이 들어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뭐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갈치를. 네, 이 집에 가면 구이도 있고 조림도 있는데 이 집에서는 갈치를 또 조림이라고 하지 않고 갈치찜이라고 해요. 찜. 그러니까 미리 삶아놓은 무랑 고구마 줄기랑 갈치를 졸여내는데 예. 제주도의 은갈치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목포의 먹갈치는 조금 더 지방 함량이 더 많아서 고소하대요. 그래서 졸였을 네. 때 밥과 함께 먹을 때 더 기막히다 하니까 가을 밥도둑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포였습니다. 네. 오늘 이현주 기자와 함께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오. 네. 하오. 우리 어제 배운 단어부터 좀 복습해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이게 어제 이 특정한 운율이 있었어요. 하이 메이 마이. 네, 아직 안 샀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잘하셨어요. 하이 메이 마이. 네, 하이 메이 마이. 간단하게는 하이 메이 마이. 네, 간단하게는 하이 메이라고만 해도 돼요. 하이 메이. 네. 너 샀어? 아직 안 샀어. 하이 메이.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문자 주신 분이 있어요. 9422번님. 고생길이지만 저는 그냥 운전해서 이번 추석에 고향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한다는 표현이 궁금해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죠. 운전하다. 운전하다는 아주 쉬워요. 네. 开车. 끝났어요. 이것도? 끝났어요. 네. 운전하다. 开车. 한 번 더. 开车. 그냥 처가 아니라 쳐. 약간 좀 이렇게 그 트로트에서 이렇게 쳐 하듯이 开车. 네, 开车. 开车. 그렇죠. 약간 끌어오르는 그런 음이 있죠. 한번 긁어주는 거죠, 밑에서. 긁어주는 거죠. 开车. 운전하다 뭐를 자동차를. 네, 이거죠. 자동차를. 그렇죠. 开车. 네, 이때 카이는 열 개자인데요. 운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스위치 같은 거를 켤 때도 카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작동하다. 작동하다는 이런 느낌이 뜻이세요. 있네요. 네, 맞아요. 开. 카이. 네, 그리고车는 차를 쳐. 말하는데 쳐. 차자인데요. 자동차류를车라고 하죠. 车. 네. 자동차.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차 배웠었잖아요. 기차 뭐라고 했었죠? 불화자가 붙었었는데. 네. 花车. 네, 비슷한데 火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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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开火车 그러면 기차를 운전하다죠. 开火车. 네. 开 车는 쳐. 차를 운전하다. 开车. 네. 네, 차만 운전할래요. 참. 운전 어려워요. 네. 차 막힌다는 표현도 있나요? 네, 있어요. 堵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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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두처라고 하는데 네. 두는 그냥 우리가 두유할 때 두자에다가 두. 음을 쭉 내려서 두라고 하시면 되는데 막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처. 그래서 길이 막히다, 차가 막히다, 네. 두처입니다. 이번 추석엔 좀 덜 막혀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자,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이메이마이 이걸 할 뻔했어요. 어쨌든 네. 카이츠. 카이츠 운전하다. 운전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카죠. 1604번님, 영어로 카, 한글로 차. 이렇게 생각해 놔도 금방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하면서 방법을 또 알려주셨어요. 아우, 좋네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두치어 이거는 이제 차가 막히다 이건데 저희 YTN 라디오 명절 때도 계속 주파수 고정해 놓으시면 저희가 교통정보 가장 빨리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명절 오가실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운수대통, 만사, 형통, 통통 매시지 코너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출입처로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오늘 출입처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예. 자, 한동호 기자. 반찬 어떻게 구입하세요? 원래 집에 살다 보면은, 오늘 뭐 해 먹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 집은 사실 요리의 정권이 부인한테 있어서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네. 네, 저희는 보통 장모님이나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반찬을 해주시거나 이제 네네. 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병진 아나운서 집은 어떻게 반찬을 준비하시나요? 그쵸, 비슷하죠. 일단 제가 좋아하는 고기들은 다 제가 좀 살찌기 때문에 빼고서 저희 아내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이제 간편하게 또 먹으려고 요즘에 반찬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반찬을 파는 일부 업체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제대로 적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발표인데요. 지난 7월 인터넷 광고를 한 반찬 판매업소 120곳을 수사했습니다. 네.
절반 정도인 48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습니다. 이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반찬을 국내산이라고 둔갑해 판매했고요. 제품명만 기재하고 유통기한과 원재료, 함량 등은 제대로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은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고요. 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서울시 민색사원경찰단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참 이렇게 배달해서 먹을 때는 이 신뢰가 참 중요한데 이런 것들 좀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서울대 공원의 이 멸종 위기 아기 동물들, 이 아기 동물들의 생생한 육아 일기가 공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0일도 안 된 귀여운 수라소니와 아시아 코끼리 등인데요. 서울대공원은 페이스북에 아기 동물들을 돌보는 초보 엄마들의 육아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네. 수라소니와 아시아 코끼리는 지난 6월, 샤망은 지난 4월 태어났는데요. 이 라디오라서 이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 이 아기 동물들 참 귀엽게 생겼습니다. 네. 예, 오는 12일부터 일주일에 한 편씩 소개된다고 하니 한번 보시고 이제 끓어오르는 모성애와 부성애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또 사진을 보니까 정말 참 귀엽게 생겼습니다. 귀여운데 좀 커요.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코끼리니까요. 네. 자, 참 재밌는 소식이고, 근데 또 이런 소식이 있네요. 소방관들의 뇌 질환을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된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이 업무 협약을 맺는 건데요. 네.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검진 결과 뇌질환이 의심되면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되는 거죠.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노출로 인해서 정신건강이나 뇌질환의 진단, 치료, 예방이 추가될 전망인데요. 네. 네, 소방관들이 일반인들보다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실제 소방관들에게 유용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참사 현장이나 사고 현장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고 사람들을 구조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소방관들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또 남들에게 쉽게 얘기하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대 산모가 갑작스럽게 산통이 오면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다고요? 네, 보통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는 미혼모분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출산하고 이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례적인 산통 때문에 20대 산모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6호선 세전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화장실에 간 28살 A씨가 갑자기 급작스러운 산통을 느꼈습니다. 네. 이 A씨는 산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서 결국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요. 이 출산 뒤에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고요. 간혹 산통이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네. 임신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비상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 전화,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잘 챙겨야 될 것이고 참 이런 소식들을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알 스튜어트입니다. Year of the Cat.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